안녕하세요, 제주형아입니다. 현지인이 말해주는 제주살이의 보탬이 되는 제주 이야기. 오늘의 주제는 제주의 돌담입니다. 제주 오시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돌담이죠. 어딜 가나 보이고요. 밭, 동네, 집 담들도 돌담으로 쌓여진 경우가 엄청 많으니까요. 저는 쭉 제주도에서 자라면서 봤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긴 했었는데, 우도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그 시커먼 돌담이 층층층층층층 이렇게 켜켜이 보이는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엄청 감탄을 했었어요. 그리고 그 경험 이후에 제주의 돌담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는데, 제주도 오셔서 보이는 돌담, 그 수많은 돌담들,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, 이게 지금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조선시대 때 제주도를 왔던 선비들이 이 돌담들을 보고 흑룡만리다 라고 표현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검은 용이 만리를 이어지는 그런 장면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, 그 당시에도 참 독특한 장면이고, 특이한 풍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제주의 돌담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일단 쓰임에 따라서 좀 이름들이 붙고 하겠죠. 먼저 밭담,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밭담이요. 밭담은 밭 경계를 나누는 담이고요. 또 소나 말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. 그리고 산담이 있죠. 산담은 무덤 주변으로, 보통은 정방형으로 돌담을 쌓아서 만드는데, 이것도 용도를 보자면 소나 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용도가 있고요. 또 산불이 났을 때 그 불이 무덤 안으로 들이치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. 그리고 의미를 보자면 돌아가신 분, 그러니까 사자의 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다음 원담이 있는데요. 원담은 바닷가 안에다가 쌓아 놓는 담이에요. 보통 동그랗게 쌓아 놓는데, 이거는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물하고 같이 물고기들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 고기들만 남는 거죠. 물이 고여서. 그러면 이제 좀 쉽게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쌓은 담인데요. 산담하고 원담은 제가 다음에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올레담, 올레길 옆으로 있는 담, 올레담이라고 하고요. 또 우영팥 경계를 나누는 우영담, 화장실, 통시 주변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담을 통시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잣성이라고도 하는데요. 잣담이 있어요. 이거는 잣성은 보통 중산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, 소나 말을 방목해서 키울 때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경계를 쌓아놓는 담을 잣성이라고 합니다. 잣성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방목하니까 엄청 길이가 엄청 길어지잖아요. 그래서 잣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잣담이라고도 하고요. 또 이게 잣담이 좀 작은 규모로 있을 수도 있는데요. 이건 어떤 경우냐면, 밭담 옆으로 잣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, 제가 지난 시간에 걸음돌 얘기했잖아요. 걸음돌, 이 얘기를 못 드려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가 돌담이 된 건데, 걸음돌로 쓰는 그 돌들, 자그마한 돌들을 항상 그냥 그대로 놔두고 쓰는 게 아니고요. 작물에 따라서 좀 걷어내고, 양을 조절하겠죠.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박스나 작은 컨테이너 있잖아요. 귤 컨테이너. 그런 데다가 돌들을 이제 담아서 반 옆으로 좀 쌓아놓는 경우도 있는데, 이거는 나중에 사용을 하려고 그런 거겠죠. 그렇게 상자에까지 넣어서 해놓을 정도면. 근데 어쨌든 작물에 따라서 돌의 양을 좀 조절해
해야 될 것 같아요. 무 같은 거는 돌이 많으면 아무래도 크게 자라거나 예쁘게 자라기는 힘들겠죠. 돌이 워낙 많으면.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좀 이렇게 돌을 조절을 하는 것 같고, 그렇게 돌을 이제 걷어낸 돌들을 밭담 주변으로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. 그런 거를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. 이제 밭담 옆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돌들이 쫙 깔려 있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쌓아놓은 작은 돌들이 좀 높아지면 잣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또 이렇게 낮게 깔려 있으면 또 그걸 잣길이라고 하는데, 요렇게 필요 없는 작은 돌들을 쌓아 놓으면 거기다가 뭐 농기구 같은 거 올려놓기도 하고, 새참, 도시락 이런 것도 올려놓기도 하고, 뭐 작업복 같은 거 놓기도 하고요.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고, 또 이게 비가 오거나 장마가 졌을 때 그 밟고 다니는 길로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작은 돌들이 쫙 깔려 있어서, 빗물, 그러니까 진흙이 된 거기를 밟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거죠. 농작물 확인도 하고, 그런 거를 잣길, 잣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환해장성이라고 하는데, 성담이 있겠죠. 성담. 제주도는 이제 그 해안가로 돌아가면서 몇 군데 환해장성이라고 있는데요. 이거는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군사 주둔지가 있으면 그 주둔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을 쌓아놓은 걸 환해장성이라고 하는데, 제주도에 몇 군데 있고, 다니시다 보면 좀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, 쓰임에 따라서 이름이 붙고 나뉘어지는 구분 먼저 말씀드렸고, 그리고 쌓는 방법에 따라서 또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, 이렇게 외담이라고 하면요, 말 그대로 한 줄로 쭉 쌓아 놨는 거예요. 쌓아가는 거고,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밭담들이 외담이죠. 한 줄로. 그리고 겹담이라고 있는데, 겹담은 외담을 이렇게 겹으로 쌓아 놓고 그 사이를 그 작은 돌들로 채워서 높이를 맞춰요. 그러면 굉장히 견고한 담이 되겠죠. 그리고 노동력이나 시간도 많이 들 거고, 근데 이게 노동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거라 특수한 이유가 있을 때 주로 쌓는 담입니다. 겹담은 굉장히 튼튼해서 주로 밟고 다닐 수도 있고요. 또 높이가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. 겹담들은 일반적으로 워낙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담이기 때문에. 그리고 외담에 비해서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겠죠. 굉장히 튼튼한 담입니다. 겹담. 그리고 잡굽담이라고 있는데요. 잡굽담은 이제 그런 거예요. 작은 돌들을 밑에 쫙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큰 돌을 쌓아서 만든 건데, 그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바닥을 굽이라고 하는데요. 거기를 이제 짜잘한 잡석들로 이렇게 깔아 놓는다고 해서 잡굽담이에요. 잡굽담은 밑에 짜잘한 돌이 이제 기반이 돼야 되니까 그 잡굽담도 좀 어느 정도 폭이 될 것 같은데, 일반적으로 겹담 같은 경우는 한 1m 내외의 폭을 갖고 있고요. 잡굽담은 겹담에 비해서는 좀 좁을 수 있겠지만, 그래도 외담에 비해서는 폭이 되는 편입니다. 이렇게 나뉠 수 있고, 또 이제 쌓는 방식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바른 층 쌓기, 또 뭐 허튼 층 쌓기,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, 바른 층 쌓기는 성층, 그러니까 성벽 같은 거 쌓을 때 이렇게 네모 반듯한 벽돌이 이렇게 차곡차곡, 우리가 보통 이제 벽돌 쌓듯이요, 이렇게 쌓고 그 위에 이제 엇갈려서 쌓는 그런 방식으로 쌓는 걸 이제 바른 층 쌓기라고 하는데, 이거는 보통 성벽 같은 거 쌓을 때 많이 쓰고요. 그리고 허튼 층 쌓기,
뭐 막사키라고 합니다. 막사키라고도 하는데,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밭담, 예, 정말 막 쌓아 놓은 것 같거든요. 예, 그거를 막사키라고 하는 거예요. 예, 허튼층 쌓기. 거기에 추가로 다이아몬드식 쌓기라고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바른층 쌓기는 벽돌처럼, 예, 차곡차곡 쌓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직사각형 모양을 좀 만들어서 이제 쌓는 거고, 허튼층 쌓기는 이제 있는 그대로, 모양 그대로 쌓는 건데, 다이아몬드식 쌓기는, 예, 이것도 깎아요. 좀 이렇게 마른 목골로 해서 마른 목골로 쌓아가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일제시대 때 들어온 일본식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그래도 좀, 예, 시멘트가 들어가고 뭐 그런 벽들로 많이 볼 수 있어요. 바른층, 아니죠, 다이아몬드식 쌓기는. 제가 어릴 때는 많이 보였는데 요새는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뭐 큰 태풍이나 왔을 때 바른층 쌓기나 다이아몬드식 쌓기는, 예, 그런 벽들은 좀 잘 넘어가는 편이에요. 의외로 구멍이 숭숭 뚫린, 예, 이런 막사키, 예, 제주의 돌담들이 바람에 안 넘어가거든요. 이거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, 예, 바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벽에 힘을 세게 가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고, 또 그 구멍을 통해서 지나간 바람은 지나가기 전보다 훨씬 이렇게 약해지는, 필터링. 전에 뭐 가옥구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. 필터링 역할을 한다, 이런 그런 건데, 뭐 원리적으로 보자면 당연한 거죠. 갈대가 쓰러지지 않듯이, 예, 뭐 그런 거지만 지금도 신기해요. 그렇게 정말 대충 쌓은 것 같은데, 태풍이 불어도, 날이 때도 그렇게 쓰러진 돌담이 많지가 않아요. 신기한 점입니다. 아직도 봐도 되게 신기해요. 당연한 건데도 신기해요. 또 이게, 예, 그 얘기를 안 드렸네요. 바닷가 쪽에 가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바닷가에 딱 붙어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. 저 집은 태풍 불면, 예, 바닷물에 잠길 것 같은데, 뭐 이런 집들이 꽤 보여요, 꽤. 근데 그런 집들에서는 이제 돌담이, 예, 파도도 막아준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염해도 막아준다,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, 정말 신기합니다. 제주의 돌담. 제가 전에 잡지 보다가 오키나와 얘기를 봤는데요. 그 얘기, 이제 사진이 첨부돼서 나와 있었는데, 그 사진 보다 보니까 제주의 돌담하고 이제 정말 흡사한 돌담길이 나와 있는 거예요.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, 제주도 돌담길하고 똑같은 느낌의 돌담길이 사진에 나왔는데 돌 색깔이 하얘요. 예, 하얀 돌담길. 그걸 보고 오키나와 한번 가보고 싶다, 하얀 돌담길 한번 보고 싶다, 그런 생각하면서 제 와이프한테 우리 한번 가자,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. 언제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하얀 돌담길. 헬리콥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비행기 소리 피해서 이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헬리콥터라니. 어쨌든 그나마 비행기는 빨리 지나가는데 헬리콥터는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. 오. 네, 그래서 오키나와의 돌담길을 봤는데, 그런 걸 보면 이런 돌담이 제주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당연한 거겠죠. 뭐 바닷가 해안 지역,
또 이런 섬 지방에서는 돌담이 굉장히 흔하지 않았을까. 물론 모양이, 돌담의 모양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바람이 세고 뭐 이런 지역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돌담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, 예, 지난번에 걸음돌 얘기하면서 제가 쫙 농사 지었던 얘기도 했었잖아요. 스트레스 받았던 게 농사 지으면서 좀 풀렸다,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, 돌담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이렇게 센 바람에 이렇게 그 단단해 보이는 성벽이, 그런 돌담이 넘어지고, 제주의 그런 막 쌓은 돌담은 넘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, 예, 사람이 되게 좀 완벽하려고 뭐 아둥바둥 하면서 탄탄히 쌓았을 때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에 넘어지기가 쉽지가 않나. 오히려 대충, 예, 대충 그렇게 쌓아놓은 돌담처럼 적당히 그런 생각으로 살았을 때 그렇게 스트레스에도 좀 뭐 별 영향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. 여기 중요한 거는 그 막 쌓은 돌담이 사실은 대충 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거 정말 아무나 쌓는 게 아니거든요. 기술자들이 생긴 모양 막 쌓은 것 같지만 이렇게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게 그래도 딱딱 맞춰져서 쌓는 거거든요. 되게 전문적인 일인 거고,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좀 대충 사는 것 같은데? 라고 하지만, 예, 그게 결코 대충 사는 건 아니라는 거. 그러니까, 이렇게 막 아둥바둥 빡빡히 사는 거랑, 그렇게, 구멍이 나게 쌓는 거랑, 그런 삶이, 예, 결코 어느 게 더, 공이 들어간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참 뜬금없는 소리지만, 예, 돌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든지 또 댓글에 남겨드리든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